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영상에서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 예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오늘 12월 16일 강력한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데, 자 실로 보고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자 이렇게 조항들이 많아서 부동산을 거래를 하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바뀐 점도 많고, 모르고 자칫 잘못하면 크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예전에 영상에서는 강력하게 시장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양도세를 일시 완화하는 안이 있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그리고 혜택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금융적인 규제도 좀 더 치밀하게 들어가면 시장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책들이 일부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이전에 논의했던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굉장히 많은 게 규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하다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미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은 헷갈리다는 생각 하실 거예요.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왜냐하면은 일률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요거, 여기서 요거 이런 식으로 규제가 또 다각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좀 늦었네요. 일단 규제 나올 때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자마자 제가 켜고 녹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차부터 볼게요. 오늘의 방안, 규제 방안은 1번,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유동성을 잠그는 부분. 두 번째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 예, 이게 바로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 공시가나 이런 것들 올려가는 거. 그리고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이 부분 보시면은 종부세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참 이게 이번에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예, 이것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1번 이 금융규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9억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은 LTV. 기존에는 40% 나왔는데 이제 이게 9억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20%밖에 안 되는 점. 그리고 초고가 10억이 넘어가는 주택은 강남, 마용성 주요 단지들 다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현금방으로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나머지도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세 대출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하는 것. 본인은 전세 살면서 이 자금을 이용해서 전세 껴놓고 사놓는 것도 막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SJ까지 이 사적 보증까지 전부 다 규제를 한다, 연동한다 그런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거래가 투명한지 계속적으로 감시하겠다. 이게 오늘의 총체적인 내용인데, 하나하나 한번 분석해서 얼마나 강한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규제가 필요한 그 명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10월 거래량 예년 대비 82% 수준이다. 그리고 보증금을 승계해서 보증금 낀 채로 매수하는 갭 투자도 좀 증가 추세에 있고, 그리고 편법, 불법 증여, 대출 규정 미준수 등이 의심되는 거래도 상당수가 확인이 됐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실수요자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닌 시장 진입자는 철저히 막겠다, 이런 명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작년에는 4만 4천 호, 올해도 4만 1천 호 정도 공급되니까 이거는 실수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정부 계산에는 집을 그냥 단순한 자는 목적의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주택 보급률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신축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장 왜곡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공급 부족이 아니라 신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이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이 부족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정부는 아직도 이런 시각에서 주택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겠다를 말하는데, 일부 과열 지역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 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금융 규제를 통해서
유동성의 출구를 막겠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을 개선해서 올려서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보유에 대한 부담을 올리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해서 고분양가와 풍선 효과를 차단. 자, 시장 조사 체계 청약 규제를 강화해서 이번에 실제로 이 조사 체계 강화하고 청약 규제 강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 요게 오늘 또 핵심이에요. 임대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과 임대사업자 관리 제도를 보완하겠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서울 도심 내 공급 그리고 수도권 30만 호 계획을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속한 분양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막히면서 좀 대안이 됐었던 부분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이것도 좀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제도를 좀 손봐서 공급을 더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하단에 정확하게 써놓긴 했는데요.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이 금융규제죠.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은 40% 적용 중에 있죠. 근데 이거를 바꿔서 가계건, 개인사업자건, 법인이건 모든 이 차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행은 40% 적용이 되는데 이제 바뀐 거는요. 9억 이하의 분은 40% 적용이 그대로 되는데 이 9억이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놨어요. 14억이다. 그러면은 14억에서 원래 40%에서 5억 6천이 나왔는데 이젠 9억까지만 40% 그리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20% 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4억 6천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 시가입니다. 이거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 금융 주담대 금지. 자, 돈이 좀 있어도 이제 실수요자는 이 현금이 15억 넘게 있어야만 주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강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강남에 있는 유동성이 이제 잠겼다. 그 40%에 대한 유동성이 아예 잠긴 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주택이라는 부분은 유동성을 먹고 가격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예 차단하면 이 가격이 더 높게 가기에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은 뭐 강남뿐만이 아니죠.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와 용산, 성동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새롭게 부각됐던 인기를 받았던 뉴타운 같은 경우도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 금융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투자에 대한 이 자금들은 상당수가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더 몰려갈 수 있는 이유로 이게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실히 고가 아파트는 투자처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 좀 저렴한 금액대에 있는 그런 지역, 아직 이 15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 규제도 아직까지는 안 되는 지역, 비규제 지역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투자 수요는 서울권보다는 비규제 지역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권 내에서 그래도 나온다고 하면 재개발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 규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오늘이 12월 16일이죠. 내년 초 총선 전까지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은 어느 정도 또 추가 규제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별다른 시장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게 아마 총선 전까지는 에너지가 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 자세하게 또 보면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었고요.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 초과를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걸 개선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 고가주택 기준이 바뀝니다. 공시가격 9억에서 시가 9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준시축 웬만하면은 그 이상은 10억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시가 9억이니까 웬만한 주택들은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무주택 세대가 고가가 적용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1세대 주택이잖아요. 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일시적 2주택이죠. 주택을 구입하고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 1년 내에 전입 그리고 처분. 그러니까 원래 2년 내에 팔면 됐었잖아요. 원래는 기존에는 1주택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걸 1년으로 또 바꿨어요. 그리고 전입을 1년 내에 해야 돼요. 해당 주택에.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더 짧아진 거예요. 1년으로.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가 지금 1년까지 바뀐 거고 전입 의무가 부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말고도요.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이제는 고가 주택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가 9억이기 때문에 웬만한 서울 주택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2년 내에 전입이 이제 1년 내로 바뀌기 때문에 미리 사놓고 나중에 이사 가시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타이트하게 됐어요. 원래 2년의 기간 동안 가면은 충분했지만 이제는 사놓고 1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의도한 바는 이제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수요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는 속도를 더 빠르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년 동안의 기간이 아니라 1년으로 바꿨기 때문에 시장에 그만큼 나올 수 있는 주택을 늘림과 동시에 주택 매수에 대한 부담, 갈아타기에 대한 부담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실제로 거주를 1년 안에 하려는 사람만 사야 되기 때문에 수요 억제 측면의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핵심인데요. 지금 이 규제는 고가주택, 그러니까 강남 마용성 주택의 매수에 대한 수요를 억제시킨과 동시에 이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가 막아졌다. 이 유동성을 막은 거거든요. 자, 보면은 사적 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강화. 네, 이 전세 대출 받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라는 거죠. 자, 원래는 전세 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 보유 시에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주택금융공사 HUG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 대출 보증, 서울보증보험 SGI 같은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았죠. 근데 이게 개선이 돼서 이제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 초과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것도 이제 강화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후에 신규 주택 매입에 대한 제한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은 금융회사는 전세 대출 취급 만기 시에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해서 주택이 2개 이상인 사람은 전세 대출 보증 만기를 연장을 안 해준다였는데, 자, 이제는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이어도 시가 9억 넘어가는 이 주택을 매입했거나 아니면 이전처럼 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아예 회수하는 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전세 대출 필요 시에는 보증 유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거는 적용 시기가 보증기간 내부 규정 개정 시행일 이후에 전세 대출 신규 실행분부터 적용이 된다. 조만간에 이게 적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우회한 경우가 많죠. 파리 대책, 9.13 대책, 10월 2일 보안 반항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 사각지대를 계속적으로 막아왔었죠. 막아왔었고 앞으로도 이런 거를 추이를 봐서 뭔가 우회나 회피하는 사례들이 보이면 무조건 막겠다. 이거에 대한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유 부담을 늘려가는 방안이죠. 지금 주택 보유 부담 강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도 보완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종부세율 상향 조정. 야, 이거는 뭐 큰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게 원래 지금 현행은 일반 150 상한 있어요. 세부담 상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2주택자는 200%, 3주택 300%였는데 공시가율을 올리기 때문에 무조건 내년부터는 3배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배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공시가가 지금
거의 8억 정도 되는데 이게 내년 되면은 이게 12억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주택이 2개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또 이게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한이 300%로 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매년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1주택 보유자 거기다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을 내려주자 이렇게 제도가 또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은 이 60세에서 65세 10% 그리고 20% 30% 이런 식으로 공제가 더해지게 되고 이걸 합하게 되면은 최대 70%인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10%씩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도 합계 80%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요거는 내년 납부분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1주택의 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 종부세를 내셔야 되는 분이 이게 경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점. 이게 좀 무시한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금으로는 안 되겠다. 재고한다라는 거예요. 자, 19년 공시부터 형평성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이다. 근데 이걸 개선해서 20년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 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우선 제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개 가지신 분들 앞으로 이 종합부동산세가 계속적으로 눈에 띄게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입니다. 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거주기간 요건은 별도로 없었죠.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9.13 대책 때 이 고가 주택의 경우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의해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은 1세대 1주택자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이상 1주택을 갖고 있으면 80%까지 이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 근데 이게 바뀝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최대 80%는 유지가 되되 이제 거주 기간을 요건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8%씩 지금 증가하잖아요. 24에서 32, 40 이렇게 8%씩 증가하는데 이걸 세분화해서 이 거주와 보유 요건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분화가 된 겁니다. 지금 보유만 했다, 거주는 안 했다. 그러면은 10년 채워도 4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이 거주 요건, 거주를 예를 들어 3년에서 4년 정도 거주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를 합하는 거예요, 그냥. 예? 10년 이상 보유했다, 40%에다가 3년에서 4년 살았다. 그러면 12%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거주를 안 하면 이제 장특공제가 확 줄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적용 시기가 언제부터냐? 자,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내후년이 되는 거죠. 아직 12월이니까. 내후년부터는 이제는 이렇게 나눠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나눠서 보게 되니까 10년 이상 거주와 보유를 해야만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이것도 큰 거죠. 지금 양도소득세도 실제 수요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된다고 하니까 이 9억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전에 좀 팔아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였는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손이 봐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 그리고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단축됩니다. 자, 원래는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원래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하셔야 돼. 1년 이내. 그리고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돼요. 2년이 1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 있는 사이클을 좀 더 빠르게 변화시키고 새로 사는 데 대한 부담감까지 올려놓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언제냐?
바로 12월 17일 대책 발표일 다음 날부터 새로 취득한 주택은 적용이 됩니다. 바로 내일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사시면 1년 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실 거면 말이죠. 자, 근데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이미 했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 영상에 하나 있는데 지금 막히지 않았었던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임대 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매입 후 임대 등록을 바로 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이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비등록 1주택자랑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한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 등록을 해도 단기로 하면 그 해당 연도 플러스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졌다. 자, 적용 시기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젠 막힌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것도 큰데 요즘에 분양권 거래 굉장히 화랑이죠. 요것도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9.13 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나 이런 부분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되면은 또 이 다주택자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분양권을 매수하는데도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입니다. 네, 이거는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양도시. 자, 이거는 21년부터,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기 2년 미만의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원래는 주택 외에 부동산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뭐 분양권이나 이런 거 50%, 그리고 1년에서 2년이면 40% 이렇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개선이 돼서 이제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증가가 됩니다. 1년 미만은 50%로, 1년에서 2년은 원래 기본세율이던 게 40%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외 부동산이랑 똑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단에 표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현행은 40% 기본세율인데 이게 50% 40% 바뀌었다. 이것도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내후년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택, 조합원 입주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양도세가 중과, 일시적, 한시적 좀 배제가 되면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자, 지금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가 돼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배제가 되고, 다주택자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요거를 다 그 중과 배제, 합산 배제 받는 분들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20만 호가 넘게 이런 주택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해야 된다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요게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0년 이상, 이거는 조금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루어진 주택 거래가 가지고 있는, 최근 취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 풀어야 할 주택들은 2014년부터 지금 현재 이르러서 주택이 매수된 분량들이 시중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 임대사업자 이 의무와 그리고 혜택 부분을 축소해서 시중에 물건이 좀 풀리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말했지만 임대사업자로 지금 서울에 있는 등록된 주택이 거의 50만 원 육박하기 때문에, 이게 그 중에서 최근에 된 것이 거의 뭐 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나와야 정말 좋게 시장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대사업자는
건드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제공했던 혜택과 의무를 다시 없던 일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양도세 한시적 배제는 지금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사실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은 20년, 30년 더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물량을 많이 내놓을지는 사실 미지수가 아닐까. 근데 얘기했던 대로 한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내년 6월까지 팔면은 이제는 10% 20% 중과를 안 받고 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다 적용이 되니까 이건 좋은 거거든요. 장특공제까지 다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기 때문에 자 이게 정부가 지금 양보하는 마지노선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이 물건이 얼마나 풀릴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처음 나올 때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초반에 좀 약하게 했었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거든요, 사실. 제가 영상에도 말했지만 처음부터 약간 광범위하게 잡고 타이트하게 잡아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야 좀 확대를 하네요. 보니까 자, 이전에는 서울 27개 동만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죠. 근데 이게 바뀌어서 확대가 됐습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의 13개구 전 지역, 이건 동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 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3개시, 과천, 하남, 광명의 13개 동, 그리고 이 앞으로 재개발 이슈가 있을 서울의 5개구 37개 동이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이라고 해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과천, 광명, 하남 여기가 이제 전 지역이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 이슈는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분석 그리고 이 탈루 혐의 정밀하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실거래 조사 그리고 정비 사업 문제가 있는지 합동 점검을 또 상시적으로 하겠다. 자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그리고 신고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필히 제출을 해야 됐지만 이곳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및 이제 비규제 지역 이 투기적 수요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신고 항목도 구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구체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도 6억 이상 주택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이거저거 다 이제 훑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증여 상속 차입금에 대한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현금과 기타 항목 자산 종류도 잘 볼 거고 그리고 계좌이체 현금 지급 이런 지급 수단도 기재하도록 추가를 했고요. 자세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담대하고 신용대출 구분하게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을 또 구분해서 어디서 돈을 가져왔는지 이것까지 자세히 또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의 증빙 자료를 또 제출을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 조달 증빙 자료가 부재하여서 매매 거래가 완결된 거래만 소명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를 무조건 확인해서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그리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20년 3월에 즉시 시행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도 볼 건 다 봐야 되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 청약 제한 강화 여기 중요한 점은 이전에는 우리가 그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만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이 청약 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선해서 이 불법 전매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년, 이게 투기과열지구 뭐 기타 3년 이게 아니라 10년 동안으로 바뀝니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10년, 불법 전매는 없었는데 10년. 그렇죠. 그리고 청약 당첨 요건 강화. 자, 청약 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 전세 시장 과열 해소가 필요하다. 자, 청약 당첨을 위해서 전세 시장이 좀 과열된, 그러니까 위장 전입도 많고 뭐 들어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와서 시장이 임대 수요가 많아지니까는 좀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일 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은 해당 지역 일정 기간, 보통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바뀌어서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 거주 기간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1년 이상인데 이걸 2년 이상, 이걸 협의하고 즉시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역 당첨받기 위해서 미리 뭐 1년 이상 거주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또 전세 시장에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1년 이상이 2년 이상으로. 예.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강화됩니다. 자, 지금은 뭐 주택 평형 지역에 따라서 1년에서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와, 재당첨 이게 원래는 5년까지인데 이게 7년, 10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내년 3월에 바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임대 사업자 관련돼서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자, 원래는 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이런 경우에는 이 공시 가격, 그러니까 가액 기준이 있었는데 취득세랑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면적 85제곱 이하면 된다. 이 면적 기준만 존재하고 가액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 이것도 가액 기준을 추가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 후 새로 이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돼서 이제 취득세, 재산세도 가액 기준이 맞춰야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처에 대한 관심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은 이 자료를 제가 카페에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카페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한번 쫙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두 번째, 종부세, 세부담이 강화된다. 세 번째, 일시적,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용해서 주택을 사버리면 전세대출 받은 거 회수당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점 같고요. 일단은 시장엔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했던 이 시가 9억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한 매수 제한은 사실 이것도 양날검이죠.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가 주택은 전세 껴놓고 사죠. 대출 받아서 하는 경우는 좀 제한적이고 보통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 전세 껴놓고 강남 주택을 매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뒤늦게 참여하는 이 수요자들의 금융을 더 강화시켜서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이 금액대를 받아줄 수요자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파급력, 파괴력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원래 내년 4월까지 시장을 좀 잠잠하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강한 규제가 나왔고, 오늘 영상이 30분이 넘죠. 이거를 짧게 봤는데도 30분이 넘게 걸려요. 그죠? 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지금 17번에서 18번째로 돌아가고 있죠. 자, 이번 파급력은 셀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애매한 시점이 왔다. 왜냐, 강한 규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쉽게 크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조금 안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지금 이 제도권 안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제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그 유동성 자체가 틀이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이 이상 크게 뭐 올라가기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서울과 뭐 규제 지역 보지 말고 비규제 지역, 비주택 시장 봐라 이런 얘기를 일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규제를 보니까는 이제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비규제 지역, 비주택 지역 보시는 게 맞고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비규제 지역 가거나 주택이 아닌 시장을 보거나 서울이라면 소액 투자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투자자는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지금 이미 비싸죠.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투자라면 조금 다른 시야로 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 또 짧게 해서 영상이 몇 개 다시 또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파급력 그리고 내용 이런 거를 좀 조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카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